안녕하세요. 인물레스의 이 사람의 이창봉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 거의 할리우드 영화를 떠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례 우리 한국 영화가 생각나게 되죠. 꿈의 점유율인 50% 육박, 해외 수출 2,500만 달러. 정말 우리 한국 영화 많이 발전했습니다. 오늘 인물레스의 이 사람에서는 우리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분을 만나봅니다. 이 칼,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나? 배우 인생 40여 년, 한국 영화계의 대들보 국민배우 안성기. 그를 소개하는 말은 거창하지만 그에 대한 느낌만큼은 언제나 다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안성기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다 이렇게 될 거면 이거 하고 있지? 5살에 시작된 배우의 길. 40여 년을 한결같이 영화와 함께 살아온 사람. 때로는 어눌한 표정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리고 가끔은 엉뚱한 웃음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 올겨울 영화 실미도로 다시 우리를 찾아온 안성기. 어느새 세월은 그를 두 번째 줄에 세웠지만 여전히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배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국민 배우라는 말을 언제부터 듣기 시작하셨나요? 예. 90년대 초인 것 같아요. 어디 이제 영화 전문지에서 거기 붙인 것이 이제 출발로 돼가지고 네. 그다음부터는 다른 매체에서도 그걸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이젠 저도 뭐 그러려니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호칭 마음에 드세요? 국민 배우라는 말? 예,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좀, 또 그렇게 사실 부담은 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실망시키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근데 사실 실망시키지 않고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아주 기꺼이 네. 감수하면서 살고 있죠. 네네네. 그 얼마 전에 그 화제가 되었던 실미도라는 영화가 네. 개봉됐는데요. 네. 그 어떤 영화이지요? 실미도라는 영화가? 네, 그러니까 1968년도에 이제 어른들은 다 아는 사건이죠.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뉴스를 들었었어요. 속보 북한 저 무장 공비들이 나타났다. 네, 그렇게 보도가 됐겠죠. 예, 네, 처음에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 않다. 뭐 우리나라 특수부대다 뭐 이렇게 좀 설왕설래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묻혀졌죠. 예, 큰 예, 관심거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당시엔 무장 공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건들이 때였으니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책도 나오고 네. 이제 관심이 이제 이렇게 들면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또 뭐 이렇게 뭐랄까 한 계단 빠진 그 계단을 이렇게 채우는 어떤 의미가 있겠다. 네. 그래서 영화화 한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영화가 좀 웃음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좀 슬프거든요. 네. 많이들 울고 그렇습니다. 저 실미도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쫄병이 아니고 이제 훈련병 아니고 대장 역할 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럼 대장이면 그 실미도에 그 훈련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총책임하는 대장이었습니다. 총책임이죠. 그래서 그 요원들을 전부 뽑고 뽑아오고 그래서 훈련시켜서 또 특히 그 촬영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장면이 특히 촬영이 힘들고 어떤 면이 힘드셨나요? 수중 훈련하는 거 있었습니다. 바닷빛 속에서 네. 제주도에 가서 이제 찍었는데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전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침투할 때 수중으로 침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 속에서 오래 참나. 아, 예. 뭐 이런 훈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부 이제 손잡고 버틸 때까지 이제 버티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뭐랄까 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속에 네. 이제 해류. 해류. 그게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어. 나는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거에 사람이 좀 힘이 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기 이제 숨이 좀 차는 거죠. 네. 거기다가 그때는 이제 이 저 뭐랄까 이 반바지 같은 것만 입고 들어가니까 물에서 이렇게 춥잖아요. 네. 그 어쩌면 이 숨이 굉장히 차잖아요. 어우. 거기다가 이게 이제 산소 자기가 산소통하고 이렇게 저 줄이 짧으면은 산소가 금방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괜히 덜 숨차는데 이게 좀 긴 줄이니까 이 산소가 저 들어오는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숨이 차니까 네.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안 된다고 막 올라오고 아. 결국 그날 촬영을 못했어요. 네. 이렇게 촬영하면서 굉장히 힘든 밤을 보냈는데 그날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럴 수도 없고 결국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누구한테 위로도 못 받겠고 그다음에 대원들은 전부 잘하는데 이 대장이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군요. 결국 거의 뜬 눈으로 세우다시피 근데 계속 자면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깨고 그래서 결국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가서 이 산소통 달라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물에 막 들어가서 이제 혼자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아유. 이 저 납덩어리 왜 이거 차고 네. 이렇게 밖에서 액션 소리 들으면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앞에 잡고 뭐 보통 한 잘 참으면 1분 참으니까 그래서 연기 다 이렇게 하고 풀러놓고 다시 쭉 올라가고 그래서 무사히 맞췄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이거 보면요 진짜 짧아요. 거의 처음에 한 3초 뭐 10초도 안 되는 것 그렇죠. 때문에 제가 그 여름 찍으셨군요. 그 제주도에서 하룻밤을 악몽을 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리적인 그 압박감이 대단했어요. 진짜 바닷속에 이렇게 이 산소 이 통에 이렇게 놓고 막 숨 못 쉬는 그런 어떤 압박감을 받았죠. 네. 제일 그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근데 상상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실비도란 좋은 영화도 그렇지만 안성기 씨께서는 그 우리 현대사를 다룬 영화들이요, 뭐 남부군이나 태백산맥 이런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영화에도 네.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그렇게 출연하신데 어떤 그 특별한 애착이 있으세요? 예. 우리 영화가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말부터 60년대 말까지가 아주 저 전성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작되는 작품 수도 뭐 워낙에 많았고 또 연기자들, 감독들 뭐 굉장히 아주 왕성한 활동들을 했고 많은 또 사랑을 받았었죠. 그 당시 또 좋은 영화가 필름들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좋은 영화가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아주 우울해졌죠. 유신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검열이 굉장히 강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사랑 이야기 쪽을 그렇죠. 그래서 흔히 호스티스 영화가 많이 제작이 됐고요. 그랬었죠. 그 외의 영화들이라는 거는 좀 새마을 영화 스타일, 아주 건전한 계몽 영화 아니면은 단순한 반공 영화를 네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잘 만들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건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80년대 들어서면서 박 대통령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사회가 조금씩 이렇게 좀 변화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영화 쪽도 현실 참여 사회성 있는 그러한 영화들을 만들려고 꿈틀거렸죠. 그래서 영화를 저도 시작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는데 그래서 영화 다른 뭐 문학이라든가 다른 문화 쪽은 상당히 그런 물론 영화보다 덜 예민하니까 영향력이 조금은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다뤘겠지만 이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인들을 전부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로 좀 보고 뭐 사랑 이야기나 하고 뭐 좀 변태적이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나 뭐
그런 게 너무 속상해서 그런 영화를 한다 그러면은 먼저 거기 출연을 하겠다고 막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영화 어떤 관객들에게 그리고 또 영화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영화를 하는데 어떤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어떤 의의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80년대 때는 주로 그런 영화가 있으면은 앞서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90년대 넘어서 중반 들어서는 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큰 의미는 없어졌죠. 이제는 정면 승부죠. 그렇죠. 어떤 재미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예술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한 관객과의 정면 승부였고 예전에는 어떤 약속이었고요. 관객도 예를 들어서 뭐 대문이 쫙 닫혀 있다. 아 이게 데모 때문에 데모 장면을 못 들어가니까 휴교가 내려졌구나. 네. 뭐 이런 서로 약속에 의해서 본 영화 그 시절이 80년대 초에 좀 있었고요. 네, 네.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의식 있는 영화, 그런 이제 현대사를 재조명한 영화, 그런데 참여하시고 난 때는 특별한 어떤 느낌이 어떠셨어요? 보람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럼요. 조금은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 스스로 좀 떳떳했고 그리고 영화라는 그 작업도 상당히 그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시키는데 좀 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제가 어느 보도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안성기 씨께서는 그 영화 촬영 중에 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같은 게 참 많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지루한 시간도 있고 그러실 텐데 특별히 그런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후배들한테도 잘 안내도 해주고 그런다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 어떤 예. 식으로 그 휴식 시간을 보내시나요? 영화는 영화 하는 사람들끼리 그 기다리는 뭐 예술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일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고 그래서 그 시간을 참 유용하게 이렇게 잘 보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혼자 뭐 좀 제가 이제 뭐 한 중간이나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한 중간이나 그 밑에 있을 때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도 편안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많고 저의 어떤 표정 때문에 그 분위기가 또 좌우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하니까 예, 예. 될 수 있으면 어떤 현장 분위기를 즐거운 가운데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재미로 이제 얘기도 하고 네. 이게 뭐 이번에 이제 실미도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섬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 TV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뭐 하여튼 네. 오락에 무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진지한 촬영하러 들어가 가지고 뭘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쉴 때 이제 그 후배들하고 거기 널려져 있는 게 주로 조개들이 많으니까 네. 야 조개로 놀고 한 시간 보내는 건 그건 일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 와. 뭐 조개 던지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갈 같은 걸로 깡통 같은 걸로 세워놓고 뭐 맞추기 하는 거 그것도 한 30분은 휘딱 갑니다. 뭐 정신없이 가요. 네. 예전에는 중국에 가서 무사라는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네, 무사. 그때도 뭐 하루 종일 하여튼 그때는 뭐 분장하고 워낙 인물이 많으니까 아침에 새벽같이 분장 다 하고 이제 뽑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결국 밤 될 때까지 안 뽑히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워낙 인물이 많으니까 그것도 딱 찍다 보면은 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그날에 이렇게 분위기 보고 야 이게 오늘은 잘못하면 못 걸리겠다. 그럼 바로 그래서 오늘 무슨 즐거운 일이 없을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네. 그 근처에서만 멀리 가면 안 되고 한 번은 또 돌들이 많은 하여튼 뭐
기묘한 그 돌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바로 이제 수석 뭐 이런 찾기처럼 돌 찾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뭐 이거 어떠냐 뭐 그러니까 전부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촬영. 네, 네. 그랬더니 중국 스태프들이 하나 저기 나는 지네들 와서 막 짓고 예. 그 짜증 안 나게 현장에서 어떤 땐 짜증 나는 경우 있거든요. 자기로서는 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뭔가 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도 닦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 지금 이제 선생님 안성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우리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그 장면을 이제 몇 개만 보니까 그냥 저렇게 찍었나 보다 이렇게 상상을 뭐 그냥 별로 안 해보잖아요. 근데 정말 엄청난 그 고생과 또 지금 말씀하신 그 기다림, 인내 그런 속에서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 진짜 그리고 대단하다. 하루 종일 찍어봐야 네. 특히 뭐 액션의 어떤 그런 영화는 한 30초? 그 30초 찍기 위해서 한 하루를 다. 다 하는 거죠. 예. 그 평균 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요라우. 요즘엔 깨끗한 그 의자한테 동량을 더 많이 주는 법이라고. 내 말은 기침 소리 돌아볼까.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의 흥행 성적이 좋다 보니까 뭐 거의 뭐 점유율이 50% 가까이 육박하고요. 그래서 이 스크린 쿼터 폐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성기 씨께서 스크린 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는 뭐 굉장히 그 명칭이 거창하고 이러는데 뭐 그렇게 정치색이 뭐 짙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문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스크린 쿼터만 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그 문제가 스크린 쿼터에 대한 것이 불거져 나온 것이 한미 투자 협정이라는 것 때문에 불거져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에게 우리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 영화 잘 되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조금 타협해주면 우리 좋은데 이런 논리를 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분명히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전부 그런 자료도 다 있는데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21세기가 영상 산업 시대라고 모든 것이 이것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아주 기간 산업이 될 텐데 이 부분을 내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화라는 것이 그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말이 이제 옆으로 가지만은 이 관객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잘 만들면 됐지? 그리고 지금 잘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럼 경쟁력 생겼는데 왜 그러느냐? 보호해달라 그러느냐? 영화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뒤를 지금 모르셔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영화는 영화 자체로 그 다 찍어서 이제 배우들 해서 감독이 다 찍고 나서 그거는 하나의 필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극장에서 배급을 통해서 극장에 스크리닝 됐을 때 그때 이제 영화로 이제 관객하고 만나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 배급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네.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참 힘든데요.
우리가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스크린 쿼터가 없어지고 미국하고 정면 승부를 이렇게 한다 그럴 때 그쪽엔 수백 편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저 콘텐츠가 많은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영화로 저 극장에서 우리 영화를 해가지고 1년에 다 극장에 채우질 못합니다. 숫자적으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40% 남짓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왜 재미난 영화들도 또 많이 만들고 또 좋은 영화들도 또 많이 만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많지만 그래서 각 극장들은 이익을 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재미있고 좋은 미국 영화를 틀기를 원하죠. 그렇죠. 우리 걸 미국 영화 안 했나 한국 영화 할 거야 하는데 그러면 비게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뭐 재미난 뭐 흔히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뭐 터미네이터 뭐 반지장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재미난 영화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그거 해도 좋은데 우리가 또 다음에 패키지가 돼가지고요. 또 이러한 영화들이 쭉 라인업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같이 할 수 있겠네. 뭔지 그렇게 하겠죠.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안 해도 되고 뭐 결국 다 이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양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거기 끼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극장 쪽에서는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죠. 우리 요거 한국 영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린 이거 안 해도 되네. 그럼 이거 하라고. 극장은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우리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영화가 좋은 영화가 있어도 영화관에 못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왜 영화 잘 만들면 되는데 네. 그 논리가 여기에서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세계 뭐 프랑스를 위시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이런 제도를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거를 자기네들도 하고 싶어 하고 이래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미국 쪽에서 그래서 참 힘들어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미국의 그 시장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쪽에서 자꾸만 그런 분위기가 커지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까봐 그러한 운동들이. 그래서 시장이 적어질까봐 우려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도 있군요. 예, 그럼요. 그쪽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고 또 저희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영화인들이라든가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잘 버티라고 격려들을 많이 해주고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 같은 분들도 아주 친필로 잘 견디어내서 뭐 그런 거를 전부 해주고. 네. 사실 지금 스크린 쿼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장 일을 하시는데 그런 투쟁하고 싸우는 이미지보다는 이제 국민 배우 안성기 씨 하면 가장 큰 이미지가 이제 부드러운 사람. 어느 정도 어눌하다는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좀 그 이미지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안 어울리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주 죽을 맛이에요. 앞에 나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은 확 전날부터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정말 저한테 안 맞는 일이고요. 저는 그냥 현장에서 정말 영화만 좋은 영화 찍어서 그 이상의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 아닌가라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쪽 또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등 떠밀려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걸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결의대회 할 때 우리가 너무 뉴스니 이런 데서 많이 볼 때 구호를 외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이거 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호를 하면은 박수를 치면서 와 이렇게 환호하는 걸로 우리 네. 한번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는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좀 누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하죠. 네. 여자하고 침대에 들어갈 궁리나는 불쌍한 친구. 저 17번 아가씨 얼굴은 저렇게 깔깔 웃고 있지만 머릿속엔 온통 팁을 얼마나 뜯어낼까 궁리하고 있겠지. 저기 저 아줌마 또 오셨네. 그런데 오늘은 젊은 남자로 파트너를 바꾸셨군. 미안해요. 형.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세장가 들었어요. 오랜만이야. 얼마야? 아, 왜 이러십니까? 지방에 펴시니까 배낭가지 가질게요. 고마워. 장사 잘해. 안녕하세요. 저 테이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영화를 뭐 제가 알기로는 아역 스타부터 시작해갖고 뭐 40년 가까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40년이 예 그때로 치면 훨씬 넘죠. 예. 그동안 해오신 영화가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는 아마 뭐, 그거는 정말 내가 출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잘된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영화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관객도 굉장히 많고 성공적이라고 주위에서는 얘기하지만 또 자기가 출연하고 나서도 이거 별로인 영화인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영화가 좀 생각이 나세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면 좋은 영화만 얘기를 하죠. 나쁜 걸 굳이 이렇게 들춰낼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건 아는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생각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네.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들어줬던 그러한 같이 이렇게 보셨던 그런 영화들이 저도 역시 좋습니다. 많이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했다고 보고 그리고 관객의 눈은 하여튼 굉장히 매서워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하여튼 관객들은 귀신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영화가 요건 재밌을 거야 하고 찾아가는지 그리고 이거는 재미가 있어도 조금 싫어 뭐 하는 것에 대한 그 미묘한 것을 아무것도 안 보고 어디서 그런 그런 후각을 갖고 얻었는지 빌리고 싶어요. 영화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몰라요. 그러니까 막 만들고 야 이거 될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관객은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영화 찍으실 때 이거는 진짜 관객 많이 오고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별로였던 영화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게 무사 같은 케이스인데 예. 정말 가진 고생 다 하고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 머물면서 했는데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때 9.11 테러 당했죠. 영화 개봉하고 이틀 후에 9.11 테러가 나가지고 이 영화도 같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예, 그때 그런 신문 보도도 예,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뭐 관객이 어디 다니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 정말 그 고생을 해놓고 이렇게 네. 호응을 못 받다니 하는 그런. 또 반대로 이걸 별로 뭐 만들 때는 잘 그런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개봉되고 나서 큰 히트를 친 영화는 또 뭐가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들 때 항상 이거 누구든지 잘 될 거라고 안 될 거면 그 시작을 안 하죠. 막 중간에 덮고 그러죠. 예. 이제 안성기 씨 지금 총 몇 편을 찍으신 거죠? 여태까지? 지금 성인으로서는 한 70편 정도 찍었습니다. 70편이면 대단히 많이 찍으신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미지 때문에 좀 안 어울리는 역할 같은 게 특히 그 악역 같은 게 별로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바로는 무슨 네티즌들이 최악의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서베이를 해서 뽑은 것 중에서 그 영화 제목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거기에서 안성기 씨가 악역으로 나와서 싸우는 장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 어울린다라고
뽑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랬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 본 거죠. 잘하셨다고 생각. 저는 잘했다. 어울리시고. 네. 네. 그 이제 영화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억이 많으실 텐데 대사 중에서라든지 아니면 감독님이 해주신 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있으신 거 있으세요? 처음에 그 바람 불어 좋은 날 이제 그걸 할 때 그 뜻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속상했어요. 배달부 역할. 배달통을 들고 이렇게 바지 뭐 질질 끌면서 하여튼 뭐 완전히 이 친구 좀 이상하게 걷기도 하고 뭐 막 이런 친구인데 장발에. 근데 현장에서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처음 해봤고 이장호 감독님도 그 당시에 넌 너무나 근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역할이 안 맞을 것 같다고 뭐 그래 그래서 저 잘을 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약간은 이제 모자라는 듯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하는데 괜히 좀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첫날 하는 거라 잘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끝났더니 그날 너 뭐 어떻게 그러냐 뭐 이제 뭐 별 말씀은 아니셨어요. 근데 실망했다라는 그런 그냥 저는 누굴 실망시키는 거 뭐 이런 것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굉장히 속상했죠. 그래서 나 이제 누구한테도 이제 그런 실망을 주지 않으리라. 네. 아주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 뭐 들은 적이 좀 없었고 뭐 몇 번 뭐 부분적으로는 대사가 안 돼가지고 아주 혼난 적도 뭐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최면을 걸죠. 저 제일 연기 대한민국에서 연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마음 놓고 하자 뭐 이러고 속으로 막 다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 굉장히 많은 영화 70편까지 찍고 그러셨지만 그래도 계속 떨리시죠? 그렇죠. 긴장은 되죠. 긴장 많이 되시죠? 예. 그건 뭐 근데 한 가지 또 좋은 거는 영화의 좋은 점은 NG가 있다는 것이죠. 네, 언제든지 다시 찍을 수 있어요. 네, 이러고 있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저는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한 번에 해서 끝내야 되는 그건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생방송 굉장히 무서워하고. 예. 그럼 뭐 거의 뭐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그렇게 긴장이 되고요. 영화 하길 진짜 난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무튼 요새 후배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관객들이 10대, 20대 이런 청년층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들은 이제 후배들이 많이 맡으시고 안성기 씨는 이제 좀 조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좀 서운한 느낌은 안 드세요? 서운한 거 벌써 몇 해 전에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시나리오를 나한테 왜 주지? 뭐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야? 뭐 이제 그런 적도 있어서 좀 가슴 아픈 적도 조금은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구나. 이게 나를 필요로 하는 건 이러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그 맞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방적으로 제 생각만 하면 비극이죠. 네. 그건 훨씬 비극이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정답을 찾았고 그래서 또 그러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또 비중 큰 그런 역할도 또 있게 마련이고 예전보다는 좀 더 다양해진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주 뭐 잘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고 그 대신 괜히 역할이 조금 비중이 적다 그래서 그 어떤 크기가 작아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은 역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또 그 나이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네. 체포된 소작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요? 압력에 못 이겨서 석방시켰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봐. 이게 뭐야 이게? 공부를 안 하고 낙서지게 낙서주는. 창피하지도 않아? 이러고 뭐 학교 다녀? 학교는 이놈의 자식이 이게. 당장 내리쳐 이 자식.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한다. 알겠지? 자, 단생아. 겁내지 말고. 주위에서 안성기 씨는 워낙 모범적이다라는 말을 좀 자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좀 그런 게 부담으로 작용하시진 않으세요? 뭐 한때는 좀 너무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그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잘 사는 것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큰 뭐 부담 없이 뭐라 그럴까 그 범위 안에서 네.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뭐 어떻게 흔히 얘기해서 뭐 어떤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용납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나죠. 그러니까 가끔 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흐트러지고 싶다라는 심정이 들 때는 없으세요? 저는 그런 심정 뭐 있고 그러진 않는데 가끔가다 왜 어쩌다가 뭐 이제 한 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뵐 때가 있죠. 네. 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이거 그냥 1년에 한 10번 정도 이러면 분위기 참 좋아지겠다라는. 네. 저는 좀 안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항상 모범적이신 게 좀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영향도 있습니까? 언제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물론 그런 가톨릭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아버님 그쪽 댁이 워낙에 뭐 이렇게 독실하셔가지고 그리고 막내 이모님이 이제 수녀님이시니까 그러시군요. 뭐 그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젖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세받은 거는 85년도에 결혼하면서 그때 이제 영세에 같이 혼배 성사를 또 했고요. 예.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는 신앙이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끔가다 정말 이거 안 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좀. 네. 괴롭고 그러실 때. 그럼. 네. 지금 뭐 배우 활동으로도 바쁘신데 또 제가 듣기로는 뭐 유니세프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활동인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웃을 돕자, 우리 국내 어린이들을 돕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 단체가 있고. 근데 해외 뭐 국내라는 건 이제 북한을 이제 포함한 어떤 해외를 생각하는 단체는 사실 아주 극소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6.25 때 유니세프의 어떤 수혜자였기 때문에 유니세프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어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참 꼭 필요하고 이게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모르겠어요.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나 싶고요. 네. 제가 뭐 거기서 하는 일은 유니세프의 어떤 일을 홍보하고 네. 또 기금을 모금하는데 좀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네.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해외에도 많이 나가셨었나요? 예, 8나라를 방문했었죠, 그동안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데가 이제 소말리아 난민촌. 네. 가장 힘든 데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굉장히 저 충격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휴, 이게 뭐 비행기로 10시간 정도 가면은 이런 지옥 같은 곳이 있다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같이 그러고 산다라는 것이 상당히 죄책감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적어도 하여튼 그런 데 관심을 좀 두고 조금이라도 어떤 힘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런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이렇게 도움을 준다기보단 이 일을 함으로써 제가 여러 가지 느끼는 것도 많고 제 삶에 굉장히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써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오히려 축복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네. 그 지금 안성기 씨와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영화 배우 그 오드리 헵번인가요? 그분이 그렇죠. 그 아프리카 어린이를 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그 돌아가시기 활동이 전에 생각나거든요. 아주 온몸으로 그 일을 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배우로서 오드리 헵번도 참 대단한 분이었지만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래서 아마 안성기 씨께서도 이제 훌륭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또 자연인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또 그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으셔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저는 뭐라 그럴까 보통 때 이제 생각할 때 어떤 일정을 짤 때는 유니세프 일은 자주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가다 제일 약속에 제일 먼저 올려놔요.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촬영도 오히려 좀 양해를 구하고 그때 그런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일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우면 그건 못하죠. 그리고 어디 외국에 가도 굉장히 힘든 데를 사실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다녀오면 또 갈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근데 전 하면서 하여튼 뭐 오히려 제가 하여튼 더 좋았다. 그 일을 함으로써 뭐 앞으로도 하여튼 힘닿는 데까지 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좋은 활동 하시지만 역시 이제 배우로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배우로서 어떤 이미지로 남고 싶으세요? 배우로서 남고 싶다라는 건 그건 제 몫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 그냥 쭉 하고 거기서 그 어떤 인물이 돼가지고 그 인물과 함께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말고도 앞으로 꼭 이루고 싶으신 게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룬다라는 말은 참 좀 하시고 싶은 일. 이룰 수는 없고 이루려고 노력하다 가는 게 인간인 것 같고 그냥 제가 하여튼 제일 잘 맞고 좋아하고 즐겁고 이런 일은 영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유니세프 일이 저한테 참 잘 또 이렇게 아무 막 부담 없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두 가지 일 그다음에 가정 뭐 이렇게 좀 화목한 그런 어떤 과정을 이룬다는 것 그 세 가지만 이렇게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뭐 날씨도 추운데 또 시간 많이 내주시고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